발목이 조금 붓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십니까? 하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그 작은 부종을 무시하다가 몇 달 뒤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서 지금 자신의 발목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있습니까? 발목뼈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면 신발이 갑자기 꽉 끼는 느낌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발이 좀 붓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잠자고 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발목 부종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은 젊을 때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심장은 조금 느려집니다. 혈관은 조금 딱딱해집니다. 콩팥의 여과 능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몸이 달라졌지?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몸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발목 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배수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이 아주 잘 내려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찌꺼기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물도 어느 정도는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넘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막혔네?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막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특히 다리는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입니다. 심장에서 피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순환이 아주 활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혈관의 탄력이 줄어듭니다. 근육의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피와 체액이 다리 아래쪽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부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발이 붓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피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몸속 순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선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피부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요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몸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발목 부종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걱정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발목이 붓는지, 어떤 경우는 괜찮은지, 어떤 경우는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벼운 발목, 부종을 만드는 흔한 원인 5가지. 둘째,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위험 신호. 셋째, 괜히 걱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봐야 할 3가지 행동.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료실에서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아주 작은 신호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발이 조금 붓는 정도였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몇 달 뒤 숨이 조금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에 숨이 너무 차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신부전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상황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75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저녁마다 발목이 조금 붓는다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자 부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신호를 이해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몸의 신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이 혼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목 부종은 때로는 단순한 피로의 결과이지만 때로는 심장 콩팥 혈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첫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 조용히 시작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발목 부종은 이미 증상입니다.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원인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발목이 조금 붓더라도 괜히 겁먹지 않고 또 반대로 위험한 신호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3가지 행동을 실천하시면 많은 경우 부종은 생각보다 쉽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 발목이 단순한 피로인지 아니면 몸의 경고인지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가벼운 발목 부종을 만드는 가장 흔한 첫 번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첫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첫 번째 원인,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합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후에는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거의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리는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에서 피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작은 펌프와 같습니다. 걸을 때마다 근육이 수축합니다. 이 수축이 정맥을 눌러서 피를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2번째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와 체액이 다리 아래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고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발목 부종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발이 퉁퉁 붓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분 순환 문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4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아침에는 발이 아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발목이 두꺼워집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다. 처음에는 콩팥이 나빠진 줄 알고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보니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방법을 권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발 부종이 절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움직이면 순환이 좋아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아리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 이상
계속 앉아 있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1시간에 한 번, 단 3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집 안을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조금만 움직여도 정맥순환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발목 부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소금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짠 음식을 먹어도 몸이 어느 정도 조절합니다. 콩팥이 여분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나트륨을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은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 몸에 수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물은 가장 아래쪽인 다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발목이 붓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짜게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치, 된장국, 젓갈, 라면. 이 음식들은 모두 나트륨이 많습니다. 특히 국물 음식이 문제입니다. 국물 한 그릇에는 생각보다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6세 남성입니다. 발목 부종 때문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물어보니 매일 아침 국을 2그릇씩 드셨습니다. 게다가 김치도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김치는 양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싱겁게 드십시오.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발목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약을 쓴 것도 아닙니다. 식습관을 조금 바꾼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균형입니다.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물을 붙잡습니다. 물을 붙잡으면 다리가 붓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이 붓는다면 먼저 소금을 생각하십시오. 특히 저녁 식사를 주의하십시오. 저녁에 짠 음식을 먹으면 밤 동안 몸이 수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부종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것은 단순히 혈압 때문만이 아닙니다. 발목 부종을 줄이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2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오래 앉아있는 습관. 둘째, 짠 음식. 이 2가지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발목 부종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의 절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발목 부종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몸속 장기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번째 원인은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 듣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발목 부종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그리고 짠 음식. 이 2가지는 비교적 단순한 원인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릴 원인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3번째 원인입니다. 정맥 순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혈관이 괜찮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맥은 동맥과 다릅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나 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맥은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혈관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에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판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판막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피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계단에 있는 문과 같습니다. 한 칸 올라가면 뒤로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젊을 때는 이 판막이 매우 튼튼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판막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가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리 아래쪽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정맥부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의 피가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목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더 붓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도 붓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올리고 쉬면 부종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정맥순환 문제의 특징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73세 여성입니다. 몇 년 동안 발목 부종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발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신발이 갑자기 꽉 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콩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콩팥은 정상입니다. 심장도 정상입니다. 문제는 정맥이었습니다.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3가지 방법을 권했습니다. 첫째, 오래 서 있지 않기. 둘째, 하루 2번 다리를 올리고 쉬기. 셋째, 가벼운 걷기 운동. 3달 뒤,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맥순환 문제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올려보십시오. 베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유지해도 다리 정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4번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은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 들으면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이 발목 부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약들이 그렇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염 진통제. 이 중에서 특히 일부 혈압약은 부종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이 약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은 다리 혈관도 넓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이 넓어지면 체액이 주변 조직으로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그 결과 발목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혈압약을 바꾼 뒤부터 발이 붓습니다. 이럴 때는 약을 무조건 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은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의 종류를 조절하면 부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71세 남성입니다. 혈압약을 시작한 뒤 발목 부종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바꾼 뒤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약이 바뀌었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매우 정직합니다. 무언가 바뀌면 몸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발목 부종이 생겼을 때 최근의 변화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이 바뀌었는지, 생활 습관이 달라졌는지, 식사가 달라졌는지, 이 작은 단서들이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짠, 음식, 정맥, 순환, 문제, 약의 영향.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원인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 짠 음식, 정맥순환 문제, 그리고 약의 영향. 이 4가지는 비교적 흔한 원인입니다. 생활 습관이나 약 조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심장과 콩팥의 변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발목 부종이 심장이나 콩팥 문제는 아닙니다. 괜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심장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심장은 몸 전체로 피를 보내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힘차게 움직이면 피가 온몸을 잘 돌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의 힘도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심장 근육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이 피를 충분히 밀어내지 못하면 혈액이 몸 안에 조금씩 정체됩니다. 특히 다리 쪽에서
그 현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목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78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조금 붓는 정도였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숨이 조금 차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약과 생활 관리로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심장 문제로 인한 부종은 보통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발목이 양쪽 모두 붓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숨이 차다, 쉽게 피곤하다, 밤에 누우면 숨이 답답하다. 이런 신호가 함께 있다면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콩팥 이야기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와 같습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콩팥의 여과 능력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질 때입니다. 이때는 몸에 수분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분이 다리 쪽에 모이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콩팥 문제로 인한 부종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부종이 남아 있습니다. 눈 주변이 붓기도 합니다. 소변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는 거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함께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발이 조금 붓기만 해도 나는 콩팥이 망가진 것 아닐까 이렇게 걱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발목 부종의 상당수는 생활 습관과 순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발목 부종도 그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단순한 부종. 둘째, 생활 습관으로 생긴 부종. 셋째, 몸의 변화가 보내는 신호. 이 차이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발목이 조금 부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둘 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먼저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세 가지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보면 많은 경우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종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렸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행동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발목이 조금 부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혹시 심장이 나쁜가? 혹시 콩팥이 망가진 것은 아닐까? 밤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해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해보면 절반 이상의 발목 부종은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부종이 스스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다리를 올리고 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제대로 해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나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올립니다. 베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어보십시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리는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피와 체액이 아래쪽으로 모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올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력이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맥에 고여있던 혈액이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녁마다 발이 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저녁에 다리를 올리고 쉬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해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진료 때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 다리를 올리고 쉬니까 훨씬 낫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리를 올렸을 때 부종이 줄어든다면 대부분 순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각한 질환이 아니라 정맥 순환이나 생활 습관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 습관을 권합니다. 하루 2번만 하십시오. 오후 1번 잠들기, 전 1번, 10분이면 충분합니다. 2번째 행동입니다. 종아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아리는 2번째 심장입니다.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피를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이 펌프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간단한 운동을 권합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다시 올립니다. 다시 내립니다. 이 동작을 2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정맥 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79세 여성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지냈습니다. 그래서 발목 부종이 심했습니다. 제가 이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종아리를 움직이십시오. 하루에 여러 번 하십시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발목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몸은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특히 다리는 움직일 때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걷는 것은 약입니다. 비싼 약보다 더 좋은 약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2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발목 부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행동입니다. 식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은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소금을 먹고 있습니다. 김치, 된장국, 젓갈라면, 이 음식들은 모두 나트륨이 많습니다. 특히 국물, 음식이 문제입니다. 국물을 많이 마시면 몸은 수분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발이 붓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국물 음식을 드셨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가능하면 싱겁게 드십시오. 김치 양도 줄이십시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발목 부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매우 정직합니다. 소금을 줄이면 몸은 물을 덜 붙잡습니다. 그러면 부종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3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리를 올리고, 쉬기, 종아리 움직이기, 소금 줄이기.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실천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발목 부종이 생활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3가지를 했는데도 부종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몸의 다른 신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들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발목 부종뿐만 아니라 심장혈관, 콩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목이 조금 붓는다고 해서 반드시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특히 70대와 80대에는 몸이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다리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해집니다.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발목이 붓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나이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과 싸우지 마십시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아주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십니까?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바빴습니다. 일도 했고, 집안일도 했고, 시장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움직임을 잃으면 몸의 순환도 잃습니다. 순환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다리입니다. 그래서 발목이 붓습니다.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움직이면 좋아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3가지 습관을 권합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하루에 20분 걷기입니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20분이 다리 근육을 움직입니다. 종아리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정맥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발목 부종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물을 적절히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너무 적게 마십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귀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적절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1컵, 점심 전에 1컵, 오후에 1컵,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몸의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발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발목을 잠깐만 살펴보십시오. 양말 자국이 깊은지, 발목 모양이 달라졌는지, 이 작은 변화가 몸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부었는가? 숨이 차지는 않는가? 소변이 평소와 다른가? 이런 작은 관찰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조금 이상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그 말은 너무 늦게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발목 부종은 몸이 보내는 작은 편지와 같습니다. 어떤 편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 이야기입니다. 어떤 편지는 순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편지는 조금 더 중요한 건강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을 줄 알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비싼 검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 걷는 것, 싱겁게 먹는 것, 몸의 변화를 살피는 것, 이 3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70대와 80대에도 몸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마 몇 주 안에 몸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발목이 가벼워지고, 걸음이 편해지고, 숨이 덜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에게 큰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몸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 건강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이 오늘 조금 가볍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아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